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압축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최적하에 들어온 공기를 압축을 했을 때 몇 대 몇으로 압축을 했느냐, 얼마만큼 압축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기능사 시험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 내가 말씀드렸죠? 앞전에 맨 1차 시에서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사실은 압축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배기량 정도, 요 정도만 나온다고 내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압축비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배기량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공식도 굉장히 간단해. 딱랑 이거야. 분수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 연설체 플러스 1만 하면 돼요. 연설체 이거 행정체, 그죠? 약분도 모른다고? 분수 계산. 아무튼 우리는 다 알잖아, 그죠? 계산기를 줘도 못해. 근데 사실상 계산 문제 나오면 이 압축비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왜? 가솔린 기관의 일반적인 압축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약 8 내지 9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10을 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압축비가 높으면 폭발력도 좋고 더 좋겠지만 그만큼 손실이 또 있어.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기 점화가 일어나고 노킹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솔린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1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 9대 1 정도가 돼. 그래서 문제 이해하기도 전에 필기시험에 답부터 가르쳐 드리는데 계산을 못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 그냥 9대1 있으면 9대1 찍으면 맞아요. 가솔린 기관에서.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연 기관에서 실린더 안으로 들어간 기체가 피스톤에 의해서 압축되는 용적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잘 보이시나요? 자, 흡기 밸브가 열려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저 10만큼의 공기가 딱 채워지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완전히 올라갔을 때 내려와 있는 전체적인 실린더 체적만큼의 공기를 연소실 체적만큼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줄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통 가솔린이 한 9대 1 정도로 압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압축을 시켜버리면 온도가 올라가죠. 근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착화성이기 때문에 온도를 이렇게 압축비도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스스로 불을 붙어버리는 건데 가솔린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된다. 왜? 전기적인 불꽃으로 폭발을 일으켜주니까. 그래서 9대 1 정도의 압축인데 그때의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최적 플러스 연솔최적이야. 이렇게 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최적 플러스 1 하게 되면 연솔최적비가 나옵니다. 요거 알고 계시고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압축비라는 것이 이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바로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10 이하가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기량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체적 이꼬르 배기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요. 실린더가 있고 여기에 연소실이 있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요 가장 윗부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TDC 그 다음에 피스톤 해당률이 맞았을 때 BDC. 그래서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쭉 빨려 내려올 때만큼만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있는데 흡기 밸브 열려서 새로운 혼합기 또는 공기가 들어오죠. 그럼 요만큼만 들어온 거야. 요만큼만. 그죠? 요걸 보고 우리는 행정 또는 스트로크 이렇게 배웠잖아요. 요 자체가 배기가스가 나중에 꽝 하고 배기가스를 밀어낼 때도 피스톤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요만큼은 안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배기량이야. 단 실린더 한 개당. 그래서 요 배기량인 행정체적을 곧 배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연소실 체적이죠. 그죠? 연소실 체적이야. 요건 행정체적이고 그러면 이 연소실 체적 플러스 행정체적은 그건 뭐야? 실린더 체적이죠. 실린더 체적.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총 배기량 그러면은 얼마큼을 얘기하는 거냐면 실린더가 몇 개가 있냐? 한 개 실린더의 배기량은 이 실린더의 지름의 제곱 곱하기 요 행정을 갖다가 곱하면 여기에 최적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건 한 개 실린더당 배기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총 배기량 그러면은 기통수가 4개면 여기에 배기량 곱하기 4 하게 되면 4기통이 자동차의 최대의 그 총 배기량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수업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계산 문제에서 여러분들 상당히 좀 민감하죠. 그죠? 기능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어려운 문제 잘 안 나와요. 방금 전에 공부하셨던 압축비 문제와 배기량 정도가 기껏해야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식이 좀 있겠죠.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자동차 뒤에 트렁크에 보면은 1.5, 뭐 2.0, 3.0, 3.5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뭐냐면 총 배기량의 cc예요. 여러분들 호프집 가서 500cc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3000cc, 3500cc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그거 약어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1.5는 1500cc를 얘기하는 거야. 기통수 4개에 따르는 배기량 4개 총 배기량. 그런데 이런 배기량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는 예전에 만든 문제들이 거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경이 얼마고, 보통 우리가 1500cc 정도 되면은 피스톤 지름이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행정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산해 봐야 1500의 기준을 맞춰 놓으니까 계산하면은 약 얼마냐, 딱 1500이 안 돼요. 이 자동차에서도 어느 정도 하면 1495cc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을 하다 보면은 요 정도 나와. 1490에서 1495. 그러니까 가나다라에서, 이거 요령부터 가르쳐서 참 미안한데, 어차피 뭐 계산 문제 나와봐야 다 틀릴 건데, 밑자의 본전이지 뭐.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1490이나 1495cc가 있으면 그냥 찍으세요. 그럼 맞아. 계산하지 말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계산기 저도 못하는데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되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최하의 위치에서 최상 위치까지 한 번의 운동을 해서 밀어내는 기체의 부피를 우리는 배기량이라고 한다. 그것이 곧 행정체적에서 들어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실린더 최적은 행정체적 플러스 연소실 체적이다. 다시 말해서 배기량은 곧 행정체적이다. 여기서 보면 실린더 배기량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제곱 곱하기 L. 요거는 행정이에요. 단위를 잘 봐봐요. 우리 파이 얼마야? 3.14죠.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 0.75 정도, 0.7 이런 거 얼마 나올 거야. 그래서 실린더 지름은 센티미터로 나오고요. 피스톤의 행정도 센티미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터로 나올 때가 있어요. 미터로 나올 때 있어요. 그럼 환산해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실린더 수, 그 다음에 분당 총배기량이 있어.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분당 총배기량 좀 더 설명할게요. 실린더 배기량은 한 개 실린더 배기량. 그 다음에 총 배기량은 뒤에 4기통이면 4기통, 6기통이면 6기통. 그래서 곱하면은 4개 또는 6개의 총 배기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분당 총 배기량은 뭐냐면 1분간 나올 수 있는 배기량이 얼마냐? 1분 동안. 그것은 총 배기량에다가 RPM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이 RPM이 뭐야? 분이죠, 분. 그죠? 분이야. 분이라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60분에서 나눠줘야 돼. 그래서 4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RPM이 한 번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바퀴 돌았을 때 한 번 터지는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분당 예를 들어서 1000rpm이다 그러면 크랭크축이 1000바퀴 도는 거야. 근데 사실상 폭발은 몇 번 한 거야? 크랭크축 2바퀴 돌 때마다 한 번 폭발했다니까 500번 터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배기량을 구할 때는 2로 나눠줘야 돼. 4사이클 기관 때는. 그 다음에 2사이클 기관일 때는 그냥 500바퀴 돌면 500번 터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4행정기관과 2행정기관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4행정기관에서의 분당 총 배기량을 구하라 그러면 RPM을 주어졌을 때 지금 현재 뭐 1500rpm이다. 그러면 750rpm으로 여기다 곱해줘야 되겠죠. 2로 나눠서. 2사이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곱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계산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실린더 배기량은 한 개 실린더의 배기량 구하는 문제고, 총 배기량은 기통수가 하나 붙고, 분당 총 배기량은 거기다가 RPM을 붙이는데, 이때 4행정은 2로 나눠서 집어넣어야 되고 2행정은 그냥 한 번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이것이 배기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밸브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한번 또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자동차의 기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구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셔야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밸브를 어떻게 배열했느냐, 기관에서 사행정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밸브가 있으니까. 이행적인 거는 밸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크게 나누면 I 헤드형, L 헤드형, F 헤드형, T 헤드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근래 모든 자동차에 쓰이는 것들이 거의 다가 이 I 헤드형이에요. 그래서 이 네 종류 여러분들 아시고 보실까요? 자, I 헤드형은 밸브가 헤드 위에 있는 거야, 다. 헤드 위에. 요즘 저 기관들 다 밸브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실린더 헤드에 배기 밸브와 흡기 밸브가 같이 있는 거. 그런데 그림을 보시다시피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공부를 할 때 밸브를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겠지만 흡기 밸브가 배기 밸브보다 조금 더 커요. 지름이. 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송풍기도 배웠듯이 똑같은 행정일 때에 공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면 폭발력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흡기 밸브가 배기 밸브보다 항상 커요. 대신에 얇아. 그리고 배기 밸브는 두꺼워요. 왜 그럴까? 연소실에서 꽝 하고 터지는 그 열이 상당히 높아요. 그 열을 축적을 할 때에 흡기 밸브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식혀주잖아. 그러니까 열 팽창률이 없어, 거의. 그런데 이 배기 밸브는 그렇지 않아도 연소실에서 터진 연료가 굉장히 가스가 뜨거운데 나가는 배기가스마저도 뜨거워. 그러다 보니까 식혀질 틈이 없어. 그래서 열 팽창을 고려하기 때문에 좀 두꺼워요. 두껍고 아주 고속형 기관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저 밸브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참고로 알고 계세요. 나트륨 봉입 밸브라고 그래가지고 열 팽창을 어떤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식혀줄 수 있고 팽창률이 없게끔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나트륨 봉입 밸브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나중에 밸브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흡기 밸브가 좀 크다. 중요한 건 뭐냐? 밸브 배열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부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I 헤드형이 주로 많이 쓰인다. 그 I 헤드형은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실린더 헤드 위에 있다. 연소실에 있다. 요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L 헤드형이 있습니다. L 헤드형은 요즘에 이런 기관은 없어요. 자, 이번에는 밸브를 실린더 블럭에다 두는 거야. 블럭에다 두고 헤드의 구조가 좀 간단해지겠죠. 그러니까 뚜껑만 딱 얹으면 돼. 대신에 밸브가 블럭에 있다 보니까 크랭크 축에서 밸브가 블럭에 있다 보니까 밸브를 움직여줄 수 있는 캠축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조를 잠깐 볼까요?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블럭이 이렇게 있어.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를 까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밸브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밸브가 이만큼 길면 안 돼. 여기에서 동력을 주어서 여기서 돌아서 여기 캠축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력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전달해주는 바가 있어요. 이 바를 우리는 푸시로드라고 그래요. 눌러주는 로드. 푸시로드. 얘를 눌러주는 바가 있어요. 철봉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조가 좀 복잡. 어쩌면 위에 만약에 캠축이 있다면 여기서 이만큼 동력을 전달해줘요. 그게 바로 타이밍 벨트인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LED형은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주는 이만한 긴 막대가 바로 푸시로드다. 그래서 밸브가 다 실린더 블럭에 있는 거 한쪽에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렇게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헤드의 구조가 간단하다. 그래서 LED형 이런 기관 현재 없습니다. 안 써요. 자동차에서는 옛날 기관들이고 잘 안 쓰고.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F 헤딩이 있어요. 이 F 헤딩은 더 복잡해. 이번에는 흡기 밸브는 아무래도 조금 아까 우리 L 헤딩 같은 경우에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점 쭉 내려올 때 밸브가 블럭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들어올 때 이렇게 유동해서 꺾어서 들어오죠. 효율이 그만큼 나빠. 그래서 효율을 조금 더 좋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흡입 효율을 좋기 위해서 흡기 밸브는 연소실에다 두고 헤드에다 두고 배기 밸브는 블럭에다 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쭉 나올 때 어떤 그 꺾어짐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혼합기 가스가 들어올 때는 신속하게 쫙 들어오죠. 나갈 때는 뭐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그래서 흡기 밸브는
실린더 헤드에다 두고 배기 밸브는 블록에다 두고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F헤드형이다. 이것도 현재 자동차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T헤드형은 뭐냐? 자, 이 T헤드형도 양쪽 밸브가 똑같이 블록에 있어요. 근데 L헤드형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L헤드형은 흡기 밸브, 배기 밸브를 블록의 한쪽에다 위치를 같이 해줬어요. 피스톤이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서 열리는데, 이 T헤드형은 말 그대로 T자 모양으로 해서 흡기 밸브 이쪽에다 두고, 배기 밸브를 이쪽에다 두고, 양쪽으로 나눠서 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더 복잡해지죠, 또 밑에서. 그래서 이렇게 밸브를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눴다. I헤드형, L헤드형, F헤드형, T헤드형. 그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은 I헤드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기관의 밸브 방식들은 전부 다 I헤드형이다. 종류 알고 계세요. 다음 중 밸브 배열에 의한 기관이 아닌 것은 이래서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형들이 많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I헤드형, L헤드형, F헤드형, T헤드형. 이럴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거. 뭐 Z형, 뭐 엉뚱한 거 알파벳 갖다 뜩 집어넣으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뭐 이상한 얘기인 줄 알고 아무거나 막 찍죠. 그죠? 되게 웃기는 거야, 공부 안 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래서 이 밸브 배열에 의한 방식, 형식, 요거 헤드를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네 가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실린더를 어떻게 배열했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보자고. 아, 참 종류가 많아요. 그죠? 실린더를 어떻게 배열했을까? 직렬형. 모든 실린더를 일렬로 쭉 놓은 거야. 그러면은 크랭크 축의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죠? 일자로 쭉 나가니까. 그래서 4기통, 6기통, 8기통 이런 거 일렬로 만들 수 있어요. 쭉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실린더 수가 한 4기통짜리까지는 그냥 직렬형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6기통 정도 되면은 실린더가 이만하면은 이만큼 두 개가 더 늘어나면은 엔진룸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늘어나야 되겠죠. 엔진이 길어지면 차 바디 자체가 또 늘어나야 돼. 그럼 차 바디가 늘어나면 그만큼 무게가 더 나가죠. 그럼 연료 소비가 더 많이 나가. 그래서 이러지 말고 좀 줄여보자. 어떻게 줄이면 돼? V자로 꺾어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해서 서로 엇갈리게 놓으면은 길이를 좀 줄일 수 있겠다. 단지 부피가 좀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실린더 수가 많을 때에 V자 형태로 만드는 거야, 배열을.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트렁크에 보면 V3.0 이게 뭐야? 실린더가 V 형태로 3000cc다 이러는 거야. 이러면 이거는 6기통이구나. 하여튼 V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거의 한 6기통 이상 돼야 V자를 붙여. 그게 실린더 배열을 V자 형태로 만들어놨다. 이런 형태로. 그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수평 대항형은 뭐냐면은 기관이 우리 일반적인 기관 그러면 다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서가지고 위에서 상하 운동을 해서 움직이는 거를 기관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 기관들을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왜 뉘어놨을까? 엔진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피스톤이나 이런 실린더를 이렇게 뉘어놓으면은 엔진 높이가 보통 이게 더 길어야 정상인데 이걸 옆으로 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더 얇아지잖아요. 어디에 많이 사용해? 경주용 자동차. 이럴 때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우리 나중에 이제 공기 저항도 배우겠지만 전면 투영 면적에 따르는 공기의 저항이 무시 못합니다. 그에 따르는 연료 손실도 엄청나고요. 공기 저항을 줄이는 자동차일 때에 차체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수평 대항형이다. 단점이 있어요. 윤활 작용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 피스톤이 이렇게 뉘어 있다 보니까 위 옆면의 위아래하고 마모율이 틀려져 이제. 그죠? 무게 때문에 중력에 의한 무게가 틀려지다 보니까 실린더 마모율이 위보다는 아무래도 아래쪽의 마모가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윤활 장치를 공급하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이것도 아주 특수한 자동차에서만 이렇게 수평 대항형을 쓴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형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쓸까? 자동차에서는 거의 안 써요. 이거 어디서 쓰면 여러분들 글라이더 있죠? 비행기. 플로펠러 비행기 있잖아요. 앞에서 보면 날개 손으로 붕 돌려가서 하는 거. 봐봐요. 엔진들이 방사선형으로 생겼잖아. 연속적으로. 비행기 엔진이 만약에 4기통을 쓴다면 붕텅붕텅 4행위장에 한 번 툭 벌어지면은 그만큼 속도가 느릴 거 아니야. 근데 비행기는 이게 빨라야 돼. 막 바라보면 밀어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회전이 무지하게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 자체가 필요 없어.
계속 동력이 나와서 바람 불러일이 되기 때문에 이때 여기다가 방사선형으로 만들고 크랭크쇼 여기다 하나 넣어. 사방 터져. 연속적으로 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라인더 비행기 엔진에서 주로 많이 쓴 거. 옛날 비행기 이런 것을 우리가 방사선형으로 생겼다 해서 성형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동차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린더를 어떻게 배열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주로 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직렬형과 V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평, 대항형, 성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가지를 공부할 텐데요. 기관에서 그러면 이 장행정, 단행정, 정방행정 이런 게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실린더의 내경과 피스톤이 움직이는 행정에 따라서 배기량이 달라진다 그랬죠. 내경이 크고 행정이 크면 길면 배기량도 그만큼 많아지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실린더 내경을 크게 해주고 행정을 작게 해줄 수도 있고 행정을 길게 해주고 내경을 작게 해주고 그랬을 때 배기량이 같다는 조건이라면 뭔가가 회전 속도에도 차이가 생길 거라고 분명히 그래요. 그 차이를 한번 좀 보자고. 자, 보세요. 이게 피스톤이고 요게 내경이야. 실린더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D, 요게 행정이 L이라고 보자고. 이게 넓고 이게 움직이는 양인데 내경과 행정이 같으면 정방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방행정. 똑같다는 얘기야. 직사각형.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행정이 길면 행정이 길다 그래서 장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행정.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경보다 행정이 짧아. 그러면은 짧다고 해서 단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단행정기관과 위아래가 똑같은 지름과 행정이 똑같은 정방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 긴 장행정기관이 있어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자동차에 쓰여지는 것은 무슨 행정의 기관을 쓸까? 바로 단행정기관입니다. 왜? 짧으니까 까딱 움직이면 벌써 한 바퀴 돌죠. 까딱 하면 한 바퀴 돌잖아. 그런데 장행지기관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 동안만큼 한 바퀴밖에 못 돌잖아. 얘 한 바퀴 돌 때 얘 까딱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바퀴 돌아. 어떤 게 더 빨라? 그래서 고속기관에서 보통 단행정기관을 많이 씁니다. 그럼 장행정기관 같은 건 어디에 쓰느냐? 선박용 디젤 기관. 큰 출력과 힘을 요구하는 거. 뻥 터지면 한참 밀어내리잖아. 쫙 내려서 돌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서는요. 이 바퀴를 돌려주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저항이라고는 공기 저항, 구름 저항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배에 들어가는 엔진들은 이 저항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굴려서 가는 관성력 때문이라도 자동차는 우왕 갔다 우리 악셀에다 딱 놓으면 자동차가 무거워서 그 자리에 딱 씁니까? 아니죠. 관성에서 쭉 나가잖아요. 배도 그렇겠지만 배에는 이 물의 저항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가동시켜서 스크류를 돌려서 물을 막 밀어내는 그 힘은 자동차의 바퀴를 돌리는 힘의 몇 배가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기관의 배기량일 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과 선박용 엔진의 배기량이 똑같을 때 기름은 5배 내지 6배로 먹어요. 엄청 먹습니다. 그만큼 엄청 힘을 많이 써야 배가 그만큼 나. 그렇다고 해서 뭐 속도가 빨라요? 노트로 표시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배에 들어가는 엔진들은 물론 선박용 엔진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먼저 실린더 요거 됐고 우리가 장행정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이 긴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언더스퀘어 기관이라고 합니다. 언더스퀘어 기관. 그래서 내경을 행정을 내경으로 나눴을 때 1보다 커요. 항상 1보다 커. 그리고 정방행정은 행정을 내경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에 1과 항상 같죠. 위아래가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단행정 기관은 오버스퀘어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보다 항상 작아. 그래서 요 부등호 관계가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은 무슨 행정기관인가? 그러면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건 단행정기관. 1보다 크면 장행정기관. 1과 같으면 정방행정기관. 그래서
언더 스퀘어 기관, 스퀘어 기관, 오버 스퀘어 기관. 요거 차이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정 비율에 따르는 기관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단행정 기관 요거 쭉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구별해 놨고요. 자, 요거에 따르는 단행정 기관이 이제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단행정 기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점을 먼저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피스톤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도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단위 실린더 제작당 출력을 크게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도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관은 단행정 기관.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자동차 공부 조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운전할 때 딴 생각이 들어요. 심심하면. 쭉 보면, RPM 매닥이 딱 보면, 아까 우리 배기량 배웠죠. 피스톤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 또. 쭉 운전하다 보면, 지금 피스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메타 세크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피스톤이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일까? 이런 걸 막 혼자 계산해요. 사고 안 내요, 그래도. 그렇듯이, 피스톤이 자동차에 할 때 막 움직이는데, 그때 평균 속도, 피스톤이 움직이는 그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바퀴 도니까 속도가 안 빠르지 않아도 그걸 올리지 않아도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자동차의 목적에 맞겠다. 그래서 단행정 기관이 자동차에 쓰여진다는 얘기야. 필기시험에 잘 나옵니다.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도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관, 단행정 기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문제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름이 넓다 보니까 행정보다 지름이 넓다 보니까 연소실의 표면적도 넓게 할 수 있죠. 자, 연소실의 표면적이 넓으면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 뭐가 유리해? 밸브를 크게 할 수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죠. 흡기 밸브가 배기 밸브보다 좀 큰 이유는 그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단행정 기관은 지름이 넓다 보니까 배기 밸브, 흡기 밸브 지름을 크게 할 수 있어. 그 중에서도 흡기 밸브 조금 더 크게 하니까 효율을 공기에 흡입되는 양을 좀 더 많이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흡기 배기 밸브의 지름을 크게 할 수 있어서 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직렬형에서는 엔진의 높이가 낮아. 보세요. 기관 자체가 짧다 보니까 질이 넓고 엔진 높이 전체가 낮아지죠. 그러면 차체 전체를 또 낮출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공기 저항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승용차에서 보통 우리가 단행정 기관을 많이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V형에서는 엔진의 폭이 좁아진다. 엔진의 폭이 좀 좁아지죠. 그죠? 이런 정도가 있고. 길이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단행정 기관에 단점이 있습니다. 자, 피스톤의 평균 속도, 빠르게 하지 않고도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는 거야. 많이 움직여. 탁탁탁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과열되기 쉽다. 이게 단점이야. 하나. 과열되기 쉽다. 저기서 얘기하는 피스톤 평소는 그 순간에 움직이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발 압력이 크기 때문에 지름이 크다 보면 꽝 하고 눌러내는 힘이 굉장히 커요. 얇아가지고 꽝 해서 이만큼 쭉 해서 한번 도는 거하고 이만한 면적을 눌러내는 거하고 힘이 어떤 게 더 커요? 더 크겠죠. 그래서 단행정이 폭발 압력이 더 커요. 따라서 크랭축에서 받는 그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때 크랭크축 안쪽에 보면은 이제 베어링이 있는데 그 베어링이 큰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폭이 좀 넓어져야 된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메인 베어링 전월이 보통 제가 봤을 때 한 3cm에서 2.8, 2.5, 3cm 정도 갑니다. 폭 자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관성 영역이 불평형으로 회전 부분에 진동이 커집니다. 진동이 생겨요. 이 짧은 데다 막 움직이니까. 왜냐면 이걸 동요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피스톤 대 배워줍니다. 이게 짧다 보니까 크랭크축 돌려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갔다 와야죠. 이렇게. 장행정은 이렇게만 돌아야 돼. 근데 단행정은 이렇게 돌잖아. 이 양쪽에 진동이 심해져요. 그래서 관성력 불평형으로 회전 부분이 진동이 커진다. 그 다음에 실린더 안찌름이 크기 때문에 엔진의 길이가 길어진다. 얇으면 좁으면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단면이 길다 보니까 그만큼 장행정 기관에 비해서 커진다 그 얘기예요. 장행정 기관에 비해서 좀 넓어진다. 여기까지가 바로 단행정 기관, 자동차에 쓰여지는 단행정 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보셨습니다.